안녕하십니까, 주현욱입니다. 자, 우선 이제 여러분들 필기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필기를 합격하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실기를 들으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위험물 산업기사 실기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시험은 두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첫 번째로 필답형, 두 번째로 작업형.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동영상 문제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상 큰 구분의 의미는 없어요. 사실 두 가지가. 필답형은 그냥 위험물,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워왔던 문제 주관식으로 보는 것이고, 동영상은 그냥 영상 하나 보여줍니다. 대신 이제 물어보는 것은 필답형과 작업형이랑 비슷해요. 그냥 작업형에서 반응식을 물어볼 수도 있고 계산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크게 동영상 문제에 의의를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그냥 보여준 다음에 뭘 이제 구하라고 하는지는 우리가 이제 이 텍스트로 나오죠. 단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저장소를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동영상 문제에서 가끔씩 그런 게 나와요. 어떠한 측정 기기를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어떠한 부품을 물어보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렇지만 회차당 한 문제 정도 나올 때도 있고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빈도수는 극히 낮아요. 그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냥 필답형과 작업형, 큰 두 가지의 구분 의미는 별로 없어요. 우리 그냥 위험을 배웠던 내용 그대로 주관식으로 쓰거나, 아니면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산해서 답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 작업형은 무조건 10문제입니다. 필답형 같은 경우에는 한 12문제에서 13문제 정도, 약 배점에 따라서 배점이 낮은 문제가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문제 수가 늘어날 것이고, 아니면 배점이 높은 문제만 많이 나오면 문제 수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큰 의미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배점 낮고 문제가 쉬운 거 많이 나오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 한 23문제, 23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배점은 한 3점에서 6점까지 다양하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합격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 합격률이 약 49%였어요. 실기시험 합격률이 더 높죠? 우리가 이제 수치상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높아지는데, 가만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합격률이 조금 낮아졌어요. 2014년도와 2016년도에는 약 71%로, 이 정도 합격률이면 여러분들 매우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이런 시험에 비해서 합격률이 매우 높죠. 그런데 최근에는 좀 낮아졌어요. 약 절반 조금 더 이상이 합격을 하십니다. 이유인 즉슨, 일단 위험물은 우리가 배웠던 내용 주관식으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한 상태예요. 물론 당연히 필기를 합격을 하시고 실기를 시험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위험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시겠죠. 그리고 가장 합격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상 내용이 좀 더 쉬워요. 우리가 필기에서 봤던 내용 한 절반 이하로만 보셔도 실기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단지 주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정답을 쓰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 정도 차이는 있으나 어떻다? 필기보다는 합격률이 더 높으니까 여러분들 다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신유형의 문제가 한두 문제씩 더 섞여 나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낮아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한두 문제 합격의 당락을 짓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60점 넘으면 되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제 포인트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최다 출제. 여러분들이 이제 위험물 산업기사 실기를 준비하시면서 당연히 반응식을 많이 외워야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반응식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필기에서는 반응물과 생성물 어떤 건지 알면 되고, 개수 같은 경우에 문제 풀 때만 보고 일단 나와 있죠,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거 아닌 것만 찾으면 된다고 했을지라도 실기에서는 반응식을 전부 다 써야 돼요. 그래서 반응식을 할 수 없이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막 인터넷이나 위험물 이런 정보 같은 거에 떠돌아요. 한 필수로 외워야 될 한 70개, 80개 정도 되는데 당연히 외우면 합격을 하시겠죠. 하지만 한 50개 정도만 보셔도 됩니다.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응식은 한 회차 기준으로 해서 약 7문제에서 8문제가 나와요. 한 회차가 몇 문제라 그랬죠? 약 한 23문제라고 합시다. 많이 보면 23문제 중에서 한 8문제 나와요. 7문제라고 할지라도 약 30%가 넘죠. 그럼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겠어요? 안 하셔야겠어요? 아무리 외울 게 많다 하더라도 반응식은 여러분들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실기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시험 문제 자체가 뭐가 만날 때 반응식을 쓰시오. 이런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응식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되고 수업 시간에도 수업 내용의 거의 3분의 1이 반응식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겠죠. 반응식을 공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화학 공부를 많이 하셨다. 그리고 화학에 좀 자기가 조예가 깊다 하셨을 경우에는 이 원리 같은 거를 다 알고선 이거는 이거랑 만나지 하고선 숫자 같은 경우에도 다 맞춰보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모르겠다 싶은 경우에는 그냥 통째로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해서 하시면 되겠죠. 우선 우리 목표는 합격이다. 그래서 합격을 위한 자기가 편한 방법대로 반응식을 외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응식과 화학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면 합격한 뒤에 하셔도 되겠죠. 그 외에 자주 출제되는 것 제가 이제 최근 한 5, 6년간 그 책에 나와 있죠. 기출됐던 이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회차당 다 분석을 해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을 제가 이제 한번 여기서 꼽아 보겠습니다. 분말 소화 약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한 회차에 2문제 나온 경우도 있었고 보통 1문제 정도는 나오죠. 분말 소화 약제에서 어떤 게 나와요? 그냥 화학식 그리고 반응식이 나오겠죠. 열분의 반응식 이런 게 나오겠죠. 정말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꼭 보셔야겠죠. 그리고 소화 난이도 등급 1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과 거기에 설치해야 되는 소화 설비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또 나옵니다. 운반시 혼재 가능한 기준 여러분들 필기 때도 우리가 수없이 봤었죠. 실기 때도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반시 혼재 가능 어렵지는 않죠. 우리가 5, 2, 4, 3, 4, 6일 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봤었죠. 그것만 알면 거의 한 문제는 맞출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한두 회차 보면 한 문제는 꼭 나와요. 다음에 이제 구조식. 우리가 이제 구조식을 외워야 될 물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TNT와 피크린산이 있겠죠. 벤젠 같은 경우에도 있겠고. 구조식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잘 나오는데 나오는 것만 나오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식 같은 경우에는 외우는데 여러분들 별로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다음에 이제 제조소 등의 기준이 있겠죠. 어떠한 설치 기준 있는데 특히나 옥내 저장소, 옥외 저장소 이 두 가지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옥외 탱크도 나오긴 하지만 옥외 탱크는 방유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방유제의 기준에 대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어디서 나올까요? 당연히 동영상 문제에서 나오겠죠. 딱 저장소를 보여준 다음에 뭐 설치할 기준 아니면 보유 공지를 물어본다던가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다음에 이동 탱크 저장소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주유소 차 같은 경우에 쑥 지나간 다음에 물어봐요. 어디를 가리킨 다음에 구조물을 물어보던가 안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규정, 기준을 물어보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위험물 중에서 사료 위험물. 사료 위험물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물어봐요. 당연히 반응식 물어보겠죠. 반응식은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사료 위험물의 반응식을 많이 물어보기도 하죠. 그리고 필기에서 제가 강조했던 뭐 인화점 당연히 중요하고 사료 위험물 그냥 뭐 화학식, 시성식, 구조식 이런 것도 당연히 물어보죠. 그리고 뭐 동식물 유류의 기준 우리가 뭐 아들 정동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 많이 물어보고 특히나 사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인류 위험물의 열 분해 반응식 이런 것도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 위주로 보셔야 되는지는 이제 여기 출제 포인트를 보고선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잘 안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특히나 오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구조식을 많이 물어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TNT와 피크린산, 그래서 각 유별마다 물어보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제가 그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잘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필승 합격 비법을 제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60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60점을 맞기 위한 공부를 하면 돼요. 근데 60점 딱 맞게끔 공부를 하면 좀 불안하죠. 그래서 항상 70점, 75점 이상은 맞을 수 있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절대 외워지지 않는 부분이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버리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반응식 같은 경우 너무 복잡해요. 길어갖고 못 외우겠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정말 복잡한 반응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안 나올 확률이 더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반응식이 한 50개 정도 된다고 했었죠. 그 중에서 한 5개 이하로 버리라는 소리지 반응식 절반만 외우고 절반은 넘어가야지 이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0점을 맞아야지 합격을 하시니까 한 70에서 75점은 꾸준히 맞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반응식은 일단 무조건 다 외워야 돼요. 약 30%가 나오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부피를 구하는 문제도 풀어야 하기 때문에 꼭 외워야 합니다. 다음, 화학식과 구조식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각 1류부터 6류까지의 수많은 물질이 나오죠. 그래서 각 물질에 대한 화학식 그리고 특히나 구조식을 물어보는 문제는 제가 또 강조를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래서 그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 화학식과 구조식까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 하다 보면 일정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구조식만 쓰면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배점도 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틀리면 안 돼요. 그 외에 이제 외워야 될 부분들은 보통 나온 부분, 안 그러면 대표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기보다는 확실히 난이도가 더 낮다는 점 여러분들 잘 상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고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수업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